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토지투자 유의사항 25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최근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농지법, 소득세법 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만약 농지의 취득을 강화하고 양도세율을 높이면 국가 경제에 더 큰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측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왜 농지의 취득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기 세력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투자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하 농취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취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명서로서 농지법 제8조 및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 이하 심사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사 요령 등의 그 발급 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인 심사 요령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국민은 농지법 이외에도 대법원의 등기 예규까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농림부는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많은 국민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라고 대법원 등기 예규 1635호에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농취증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농지는 헌법 제121조 및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기존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 신규 영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헌법 12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농지법 6조에 농지 소유 제한, 그래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농업인이 되었거나 앞으로 농업인이 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죠. 자, 먼저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 있는 용어이지 지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지목, 28가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지목 중 전답 과수원을 우리는 농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농지 소재지를 관리하고 있는 면장, 행정구역이 면이 아닌 동지역은 시장, 구청장일 수도 있고요. 또 도농복합도시의 읍장이 농취증 발급 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면장은 신청자의 영농 의사를 확인한 후에 농취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고요. 등기를 하려면 농취증이 첨부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증을 첨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만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등도 농취증이 있어야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농취증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에 농지법 및 심사 요령에서 규정한 발급 요건에 맞게 신청자가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농 목적의 취득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짓겠다라고 하는 취득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 및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 경영계획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2일 이내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다른 순수하게 농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답 과수원에 뭐 채소라든지 뭐 이런 원래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취증은 반드시 발급되는 것이고, 그 농취증을 첨부하면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 경영 목적인 경우에 농지 취득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신청인이 농업 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농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징역,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목적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1996년에 제정된 농지법에는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 신규 영농은 전국 어디라도 취득할 수 있지만,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및 심사 요령에는 면장이, 시구읍 면장을 그냥 면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이 신규 영농 신청자의 영농 의지에 따라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일단 발급하고 추후 농업 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 작성 시, 영농 계획서 작성 시 실현 가능한 용도를 잘 정해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농취증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란,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등기를 낼 수 있는 경우란 첫 번째 상속입니다. 농지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고요. 상속을 받을 때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일반 저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유동화 전문 회사라든지 법정기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저당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농지로 취득을 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이미 인구와 산업 유치를 위해서 개발을 협의를 끝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용계 확인서를 봤을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개발 허가를 받으면 협의가 된 걸로 봐서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농지법 8조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를 뭐 상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럴 때 분할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그리고 시효 완성, 시효 취득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농취증에 따라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대법원 등기에서는 지목이 농지면,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면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지목이 농지라도 전답 과수원이라도 실제 이용 현황이 농지가 아닌 등
농지법의 예외 규정에 맞게 미발급 사유서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면장은 발급 요건에 맞으면 농지증을 발급해 줘야 되나, 발급 요건에 맞지 않으면 미발급 사유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급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면 법원은 등기 외규 및 등기 선례에 따라 농취증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있고, 농지법에서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취득 후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서류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상속이라든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취증 없이 등기를 넘길 수 있으나, 미발급 사유서를 가지고도 등기관이 판단해서 농취증 없이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에서는 농취증 발급 요건에 맞지 않아 면장이 농취증을 미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예시도 4가지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심사요령 구조 3항에 있습니다. 실제 농취증 발급 현장에서는 이 미발급 사유서 내용이 부실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발급 사유에 대한 예시는, 그러니까 농지법과 심사 요령에 보면 미발급할 때는 이렇게 미발급해라 라고 돼 있는데, 그 예시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닐 것. 그러니까 미발급 사유서만 가지고도 등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농지법 2조의 농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죠. 첫 번째,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두 번째,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부거지역이라든지 상업 공업지역들, 또 그리고 녹지개발제한구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취득 원인이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 이런 것들이 이제 상속이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불법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복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농취증 발급 불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불법 형질 변경을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발급 불가하다고 미발급 사유서를 통보할 수도 있죠. 그런데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의 농지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 면장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양성화가 되지 않는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 예시 외의 사유로 미발급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고 심사요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농지법은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이고요. 그 밖의 지목이라 하더라도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건축, 사육사 등의 시설 부지는 농지로 보고 있어 이런 농지 및 시설 부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는 공부상, 지적 공부상 지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지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법원은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취증 또는 미발급 사유서를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농림부와 대법원이 조금 협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사요령 제9조 2항에 의하면 농취증 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미발급 사유를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이 미발급 사유 내용을 등기관이 판단하여 등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취증이 있으면 뭐 두말 없이 등기가 나는 것이지만 농취증이 없어도 농취증 미발급 사유서를 보고 등기관이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발급 사유서 내용이 조금만 애매하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대법원 등기 외규 및 선례에 맞게 미발급 사유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억울한 사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법원에서 미발급 사유서가 좀 애매하다고 등기를 안 내주면 다시 면장한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면장은 한 번 발급한 미발급 사유서는 발급청이 다시 고쳐서 발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죠. 물론 뭐 가서 설명을 잘하면 면 담당자가 이렇게 뭐 불법 행질 변경도 아니고 신청자, 그러니까 농지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농할 의사가 있는 걸로 봐서 조금 미발급 사유서라도 조금 등기 낼 수 있도록 잘 써주겠다라고 해서 고쳐주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안 된다고 발급하면 그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청은 처음부터 농취증 미발급 사유를 잘 작성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또한 농림부에서는 대법원과 협력하여 농지 취득 및 등기 업무 지침을 잘 만들어야 발급청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